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명의 저자와 인생을 바꾸는 3시간의 진행을 맡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신근경입니다. 제 이름 소개 잠깐 할게요. 제 이름 신근경인데, 제 이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4개 나옵니다. 신근경색 증상, 신근경색 예방, 신근경색 보험료 중복 지급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시무시한 질환의 이름은 신근경색 니은 맞춤이고요. 네, 제 이름은 니은 맞춤 신근경색입니다. 신근경색이 아니라 신근경입니다. 네. 여튼 근데 이 얘기를 김창수 작가님이라고 있으세요. 보리밭 인생이라는 수필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 말을 했더니 저보고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 심장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나운서 신근경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방송일은 지금 티보르드 인천방송에서 인천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 행사, 3명의 저자와 인생을 바꾸는 3시간의 진행을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김은지 아나운서가 좀 도착을 할 건데요. 그분이랑 격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내레이션 녹음 등 다양한 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자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볼게요. 자기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강연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좀 들어주실래요? 네, 안 본 분들 반반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좀 적어왔어요. 네.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산드라 블럭이에요.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이 이제 스톤 박사, 스톤으로 나오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를 탐사하던 스톤 박사가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와 부딪히면서 그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중국에 있는 우주정거장에 가서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소유주호라고 하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귀환선을 타는 게 유일한 탈출 전략인데요. 그 스톤 박사가 우주에 나가기 전에 지구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도 그 소유주를 제대로 운전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으려면 그걸 타야 합니다. 네, 그런 영화예요. 결말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영화는 지구를 향한 인간의 절박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니까 DVD나 그런 걸 통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너무 좋지만 영상미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그래비티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세 분이 오늘 강연에 나서주십니다. 바로 MU 교육 컨설팅 조현진 대표님, 그리고 한국 최초 세계 스윙댄스 챔피언 김자님님, 그리고 바이탈 커뮤니케이터 김진영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대표님 강연 준비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세 분들과 모두 페이스북 친구예요. 패친인데, 좀 이따 할 거예요. 5,000명.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 추가가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다들 아세요? 저 몰랐어요. 저는 대표님 덕에 알았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친구 추가 요청한 다음에 대표님 저 오늘 이거 행사 진행 맡은 아나운서인데요. 그 전에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추가 요청합니다 했더니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인원이 꽉 차서 몇 명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락해 주신다면서 저 때문에 이분의 패친물 분들 최소 1명 이상이 친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런 사람이고요. 어쨌든 이분은 이미 5권의 책을 쓴 저자십니다. 오늘 이 행사에 홍순재 대표님이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라는 책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이 책 외에도 4권이고요. 올해 8월에 여자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어떤 강연 해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분도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토크쇼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를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 MU 교육 컨설팅 조현진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이 펑펑 오는 날 토요일 날 이 자리에
할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자, 그냥 집에 쉬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로서 뭐 3인의 전화를 만나는 거 이외에도 아까 사실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딱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오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최소한 내 몸값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불러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좀 되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통하는 건 돈이네요. 돈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신근경 아나운서님이 포털 사이트에 본인을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본인을 소개할 때 사실 많이 필요 없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오늘 강의하는 조연신 한 번만 검색해 보시죠. 강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강의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뭐 손가락이 지날 정도로 계속 내려보세요. 스크롤을 쭉쭉 끝에까지 보시면 네이버의 전 카테고리에서 저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네이버가 검증하는, 네이버가 말해주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공인, 유명인, 연예인. 참고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의 좀 재미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색이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지적인 강의라 누구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지식소통가잖아요. 직업 제가 만든 직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식소통은 지식은 제가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난 지식을 간직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을 저는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봅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제가 아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스윙댄스 챔피언이에요. 이러면 말이 끝납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녀요. 그 회사에서 뭐 하는데요? 무슨 자재과에서 뭘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꿈이 뭐라 그랬더라? 설명이 계속 필요하면 이 사람을 제가 필요한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을까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어떤 꿈을 향해 가는지를 알게 하느라고 정체성 정립도 시작해서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그 사람 이름만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부제가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이잖아요. 아까 본인들 소개하실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제주도에서 왔다라는 거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이승이라고 하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도 별로 다른 사람한테 기억나게 소개도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명함을 아무리 교환하셔도 절대 네임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그게 네임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원하는 바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아니면 그만두실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직을 해서 딴 데 옮겼는데 이 직장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내 꿈하고 지금 이 직장하고 맞는지 없는지 막 계속 순간순간 갈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평생 내 이름으로 사는 거에 도대체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내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조금 풀어드릴까 합니다. 누군가가 예전에는 뭔가 강의를 요청하거나 하면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프로필을 요청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왜한 4장, 5장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력으로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된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굳이 보내달라고 하면 이 한 장짜리를 보내줘요. 이 한 장짜리에 제가 누구인지를 한 번에 다 담아놨습니다.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라고 하는 의미고요.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여기에 브랜드로 표시된 것들도 기억에 그다지 남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300%는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북TV 365 이것도 지금 3년째 된 거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된 것들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들 중에 저런 책은 한번 본 것 같은데 저 저자가 저 책을 쓴 사람이야? 라고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저를 명확하게 기억하겠죠. 자, 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잘생긴 JYP?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가슴이 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가슴 뛴다고 찾은 그 직업에 가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찾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저의 꿈은요, 이거예요. 놀고 먹고 글쓰기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꿈은요, 동사형 꿈이라는 거죠. 보통 꿈을 꿀 때요, 명사형 꿈을 꾸십니다. 뭐가 되는 거. 그죠? 작가가 되는 것, 강사가 되는 것, 무슨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니면 어디에 회사의 CEO가 되는 것, 이런 꿈들을 꾸시는데 그건 하나의 목표에 불과하지 꿈이 아니에요. 꿈은 행위거든요. 내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형 꿈을 꾸셔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놀고 먹고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되려면 돈이 뒷받침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놀고 먹으려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글쓰기니까 컴퓨터나 뭐 하나 갖고 다니면 아무데나 피면 바로 오피스가 됩니다. 신종 노마드 오피스라고 하나요? 굉장히 재밌게 살고 있는데 직업의 현재는 5개. 직업이 5개라고 하는 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걸 직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을 썼더니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쇄를 비롯해서 뭐 각자 다양한 부분들의 돈이 그걸로 인해서 뭐 예스24에서도 누가 타보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강사라고 합니다. 강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시간당 몸값에 따라서 강사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 아시죠? 지금 저의 시간당 몸값은 저 홍승진 소장이 가끔 몸값 시간당 500kg 할 때 다 뻥이에요. 시간당 현재는 100에서 150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주면 안 가니까요. 그렇게 주는 데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법이에요. 바쁘지 않으려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데 불려다니면서 화려하게 돌아다니는 게 제 꿈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토크쇼 진행자. 저는 여기 계신 신승경 아나운서처럼 아주 어디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세련되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막방송에 거의 됩니다. 인터넷 방송이라고 아무 신경 안 쓰고 다 시청률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거의 안 쓰고 그 방송을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토크쇼 진행자가 됐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 매니저. 자, 여기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를 개설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빵원? 저한테 의뢰하시면 7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브랜드 매니저 할만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수 칼럼도 돈을 쓰고 받기 때문에 칼럼니스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여자길래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거야? 놀고 보고 글만 쓴다는 사람이. 그런 게 궁금하시죠? 제가 개인 브랜드 전문가는 제가 만든 직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저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나 봤더니 관련된 책을 제가 브랜드 관련된 책만 4권을 썼더라고요. 이 책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만 써가지고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안 합니다.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여기 두 분 다 아시는 분이죠? 진수리 씨하고 하면 오종철 씨. 요즘에 소통 대안에도 최고의 소통 테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 오종철 씨는 한 3년 전에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인수리 선생님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또다시
내년도에 새로운 작가 모임을 하느라 또다시 모여서 내년에 또 새로운 쇼를 하나 기획을 해서 아마 1월에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브랜드 사관학교라고 그냥 제가 학교를 하나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10주 동안 와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그냥 과정을 통해서 소규모로 한 10명 정도 내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뭐 공무원들 대상이든 어디든 계속 지속적으로 개인 브랜드에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부분에 저희가 이 사회적인 좀 환경, 배경을 좀 봐야 되잖아요. 호모 허스트레드 시대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 처음 듣는 사람. 이게 굉장히 심도 깊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주는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야기됐습니다. 호모가 영어로 뭐죠? 우리나라로 호모가 사람입니다. 아니 책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오셨는데 전혀 지금 뭐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계세요. 헌드레드는 그럼 알겠죠? 사람이 100세까지 너끈하게 산다. 이게 바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의 모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더 웃긴 거는 100세, 평균 100세, 재수가 없으면 120까지도 사십니다. 맞죠? 정년퇴직을 아무리 빡빡이 우겨갖고 60까지 한다 하더라도 60년을, 최소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황으로 자기는 등산을 할 수 있대요. 80, 90에도 등산을 하실 거예요. 낚시를 365일, 3년 이상 하셔보세요. 물만 봐도 울렁증이 생길 겁니다. 취미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평생 할 거랑은 정말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일터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돈이 될 것 같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일들 중에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일터가 바뀌고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는 다양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WWW 세상은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자동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직업에, 그것도 화이트 칼라의 직업의 90%가 직업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사 주변에 혹시 있으신 분? 회계사 없어요? 회계사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운명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볼게요. 아웃소싱 때문에 회계사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도의 회계사와 공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인건비가 인도가 싸요. 그런데 인도에 있는 분은 영어도 잘합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회계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인도 고용하겠죠. 그런데 더 상당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요소가 생겼냐.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다운로드를 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제 그 고난이도의 자격증을 가진 그분이 회계 자격증을 딴 회계 프로그램하고 싸워야 돼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게 정말 옛날에는 자격증 하나만 따면 세상에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였더라? 11월 30일인가 마지막 날 강남 지역에 가장 잘 산다고 하는 핫한 지역에 사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한의사 뭐 이런 그 분야별 전문가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도도한지 아시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데 이런 강의를 해드렸더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공무원들 대상의 강의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무원들은 기본 자세가 8점이에요. 너 한번 어디 해봐. 얼마나 잘하나. 근데 저는 공무원들을 가서도 협박을 하면서 하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면 모든 강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을 딱 보고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다 제가 기록을 한다고 딱 목표를 해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평가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의 끝난 후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고 시정활동 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오늘 다 쉬러 오신 것 같다고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올려버리면 강원도 전체 공무원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기소해요. 이렇게 협박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을 강의를 해도요 한 번도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사를 혹시 꿈꾸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처음에 강의할 때는요 강의를 배워서 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의 강의 스킬을 평가합니다. 스피드는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의미함은 어떤지, 내용 전달성은
어떤지, 뭐 유머러스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요. 그런 평가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평가받는 강의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강의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강의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간당 못 갚고 내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그거 아니면 아예 안 가버리면 재능 기부 강의는 가요. 제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능 기부 강의는 가지만 제 몸값을 쓸데없이 협상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에는 그냥 아예 안 가버리는, 초기에는 좀 가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견디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브라운관 TV, 탁탁이, 비디오 테이프, 아직도 집안에서 전파사 하시면서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직업 사전에서도 사라졌어요. 30개가. 아예 이런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막 점점 어두워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 생긴 직업이 1,300개가 넘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뜨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제가 만든 지식소통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식소통가 처음에 제가 5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지식만 소통시키냐고. 다른 것도 소통시키고 남자도 소통시키고 막 그러라고.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그러게 다 소통을 시켜야 되나? 그런데 제가 고집을 딱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식만 소통시키겠습니다. 지식소통. 올 8월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강의 요청을 했습니다. 기업인데요. 제가 지식소통가 아니라 소통 전문가인 줄 알고 소통에 대한 강의를 딱 요청을 하더라고요. 2년 전에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 보통 경청을 해야 된다, 뭐 눈빛을 마주치고, 뭐 고개를 끄덕여주고 배려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생각하시는 그 소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불통입니다. 묻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소통 안 시키니까 잘 가서 여쭤보시고 필요로 하는 그 소통이 안 맞을 거니까 제대로 된 소통 전문가 찾으셔서 강의 요청하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메일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소통이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이런 쪽에 필요한 그런 소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명확하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2030년에 각광받을 직업들입니다. 이 중에 19위에 개인 브랜드 홍보 전문가가 떠있죠. 저희 회사가 그냥 준비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개인 브랜드 전문가, 브랜드 전문가고 브랜드 컨설팅을 해서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에 각광받을 직업 1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3년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땡 잡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법인으로 바꾸고 주주를 모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100세까지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옛날 방식이랑 다르게 도대체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참고로 지금 이 강의는요, 다음 주에 IT인 우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30개의 IT 회사의 여성 임원진들 대상으로 할 강의 내용입니다. 시간에 100만 원 받고 진행할 강의를 여러분에게 그냥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랑 못하시면 개인적으로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오늘 그냥 사실 그냥 수다 떨다 가려는데 이 눈을 해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한 우리가 60세, 70세까지 살았을 때는 이런 경력 곡선에 의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직장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다가 50대에 최고의 연봉을 받다가 쭉 떨어진 다음에 은퇴해서 조금 살다가 그냥 가실 곳 가시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 해서 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거에 80 정도까지 가는 이 정도 평균적 나이까지 한 시대에는 전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30년을 울고먹습니다. 맞죠? 그냥 어떻게 막 이거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해서 30년을 울고먹는데 이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70 정도, 80까지 얼추 갔는데 그 이후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봉착해 계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은 오늘 새로운 키워드 하나를 알게 되십니다. 요즘에는 도대체 어떤 경력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편종형 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네. 편종형 곡선 뜻이 뭐예요?
들어만 갖고 보지도 못해요. 자, 편정형 곡선은 곡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이렇게 엉켜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 새로운 편을 한번 봐주세요. 마케터브라는 스킬이에요. 취미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쓸모가 있는 기술이 돼야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잡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씩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죠. 저의 샘플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의 첫 번째는 YBM 시사에 이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네, 몸매도 완벽하고요. 이 비주얼과 이 몸매를 대학 졸업할 때도 계속 이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합니다. 저 시간에 때려잡고. 그리고 제가 과장 저한테 물어봐 주시나요? 네, 과 영어 교육을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 영어 좀 하나 봐요. 절대로 저는 딴 데 가서 제 과를 얘기 안 합니다. 영어 교육만 나온 게 핸디캡이야.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저는 필리핀에서만 영어가 통하는 동남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큰 애가 생겼어요.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학교 선생님을 하고 할 때도 그리고 한 2년 정도 집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왠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고생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30이야. 30에 경력 단절돼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고 영어 교육과가 핸디캡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YBM 시사에서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싸, 전공을 살리기에 딱인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갔죠. 가봤더니 학습지였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학습지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3D 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이렇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남의 집 가고 부르려고 얘야 가서 애 10분 동안 정신줄 오래를 잡아다 놓고 근데 얘는 맨날 교재를 잃어버려. 근데 내 눈엔 보여. 저기 숙여있는 게. 잡아다가 얘를 집중시키고 테이프도 안 되는 애를 막 습관을 들여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일이 주어진 그 일이 너무 좋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학습지 선생님들 집에 일찍 못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10시 이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애새끼들 집에 없습니다. 얘네가 올 때까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막 처음에 엉성하고. 그럴 때 보통 신랑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집에 5살, 3살 된 애를 놓고 나와서 얘기하요. 본인이 신랑이면 와이프가 애를 내팽개치고 나가고 안 좋아. 10시까지 일을 한다. 빨리 와서 애를 보자. 지금 막 쫄아가면서 밥이나 하지 네가 어디 나가서 뭘 하냐. 네 애나 똑바로 가르치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딱 그랬어요. 네 애도 안 가르치면서 어디 나가서 그걸 하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해에 제가 수업을 하면요. 애들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소개해달라고 5명이 쫄라 앉아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연도 대상을 받았어요. 역시 그렇습니다. 좋아요. 눈살을 뚫고 오신 분들은 뭐가 달라.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과의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영어 교육과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가 아니라 남들을 영어 잘하게 때려잡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당당한 거야. 아시죠?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1년 딱 하고 나서 2월 달에 내가 받은 월급과 토상금을 합치니까 2000년도 2월에 500만 원을 넘게 받는 거야. 그쯤 됐으면 이제 내가 이제 막 피곤해서 회사를 막 이기적으로 망상하려고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얘기하는 너를 기다리는 똘망똘망한 애들의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다녔어. 아직 없으니까요. 저 없으면 죽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지금 20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전공한 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공동묘주단인데 왜 여기다 뼈를 묻어요? 제가 시사에서 교사 출신으로 제 1호 지국장이 됐습니다. 지급을 관리하는. 갔더니 6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있는데 꼴찌 지국이었어요. 1년에 지국장이 4번째 바뀌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표정 들어오는 거 아니죠? 딱 꼴찌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있어. 그리고 거기를 아침에 10시 되면 똑같이 제가 했던 방식으로 테이프 듣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내보낸 다음에는 저는 자포리아 인프로트 사람 일을 뒤져서 교사를 뽑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정말 웃기거든요. 그런 선생님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선생님들이 막상 전화해서 여기 YBM 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자기네가 취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되게 도도하게 안 들어올랐는데 그래서 물어봐. 여기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제가 물어 얼마를 받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뭐 많이 받으면 좋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해결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딱 면접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해. 결론이 이거야. 아침 정확하게 출근하고요. 6시나 5시에 탈퇴근하고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영업 같은 거 안 하고 싶고요. 뭐 수업 같은 것도 별로 부담 안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월급 200만 원씩 딱딱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그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기절을 하는 거야. 면접 보러 왔다가. 그런데 저는 제가 그 회사에서 500 이상을 받아봤죠. 제일 많은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받는지를 제가 알려드린다면 그럼 저랑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안 할 사람이 없죠. 일을 하는 거야. 1년 정도 후에 그 지국은 교사를 수출하는 전교 전사 1등이 지국이 됐어요. 제가 열심히 그냥 제가 좋아서 했는데 이제 성장을 한 거야. 근데 회사는 그럼 절대 가만 안 놨어요. 저를 그 지국으로 1등을 만들어놨더니 저를 또 다른 지국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회사가 똑같아. 평범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갔더니 그 지국은요, 목동 지국이에요. 목동에 엄마들이 프라이가 얼마나 센지 알죠? 지국은 또 무지 커요. 앉았더니 교사가 24명이 앉아있는 거야.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죠. 지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뭔지 아시죠? 그만두겠다는 협박 아니야. 그 전에는 되게 통했을 거예요. 아, 왜 그만두냐고. 근데 우리는 딱 웃고 나서 지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리시라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럼 대부분은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언제까지 빼드리면 돼요? 바로. 왜 그럴 수 있었냐?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 그리고 난 언제든지 교사를 뽑아서 육성할 자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별 구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간다는 선생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저 사람한테는 진짜 나갈 게 아니면 나간다고 함부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노빛을 피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24명의 교사와 묻고 떠들면서 계속 교사를 갈아치웠어. 상태가 안 좋은 교사,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교사 지역에 계속 신입 교사를 투입해서 자르고 스스로 영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1년 정도 되니까 그 문제의 가장 큰 지국이 전사에서 가장 실력 있는 1등 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발령났더니 회사가 가만히도 안 냅두더라고요. 연봉을 대폭 인상을 시키더니 국장으로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32살에 그래서 저는 최연소 국장으로 YBM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진짜 이렇게 돈이 신경을 안 써도 돈이 계속 있는 거야. 회사에서 왜 돈을 쓰는 걸 주잖아요. 국장 정도 되면 직원 운영비 나오고 제 연봉은 상관없이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3년, 4년, 5년 계속 지원금을 바꾸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는 이사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까지 차장까지 승진을 한 거예요. 5년 정도 만에. 6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때 보통 그러면 그곳에 계신 이사님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싶으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싶죠. 그래갖고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조용히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밥을 사주십니다. 제가 진짜 취약한데 먹는 거야. 밥을 사주는 거야 옆에 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데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또 개념이 없으니까 연봉 똑같이 맞춰주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장님, 저 다른 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회사의 신하였잖아. 잡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젊으니까 다른 일도 해봐야지. 잠깐만, 이거 내가 나간다 그랬는데 잘릴 것 같은 이 기분. 알고 봤더니 제가요, 유관순처럼 일을 했던 거예요. 내 밑에 동료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리더십 발휘가 끝내주기가 잘 됐는데 위로는 리더십 발휘가 안 된 거예요. 위에서 규정을 바꾸는 건 전부 다 사람들이 밑으로 오래되면 힘들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돈을 벌기도 어렵고요. 초창기 이후에는 승진하기도 점점 어렵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사회의에 가서 맨날 사장님한테 이렇게
지공장 때문에 힘들어서 일 안 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누가 일합니까? 막 이러면서 교재 개발해야 돼요. 맨날 이 스트라이크를 벌인 거예요. 사장님이 이 일을 바득바득 달고 계셨대죠. 저기 일을 못해야 잘릴 텐데 일은 잘하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저기 알아서 사장님 편에 서서 밑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스트라이크를 벌이니까 눈에 가시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기 알아서 나간대. 저는 제가 나오면 회사가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내가 나와도 회사는 잘 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나랑 같이 나왔던 그 이사님이 나와서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봤더니 필리핀의 현지 원어민을 두고 전화영어 하는 회사였어요. 2007년도에 그런 게 붐이었습니다. 혹시 원어민한테 전화영어 받으셨는지 몰라요. 초창기에 제가 그거 이제 본부장으로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모아서 필리핀이랑 연결을 이런 일을 했는데 6명이 동업한 회사였어요. 6명이 동업을 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정말 기적같이 싸우더라고요. 아침마다 필리핀 사장 싸우고 정산 담당하는 인사가 맨날 싸우는 거야. 한 1년 정도 되니까 배가 산으로 슉 하더니 그 사장님이 결국 나만 데리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1인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복잡할까요? 그렇죠.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내 연봉을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저는 그냥 정말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돈 나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인 사장님 밑에서 제대로 월급조차 못 받는 상태로 이렇게 딱 전락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개념들이 상실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분이 교육회사를 차리신대. 나 좀 도와달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속해 있으면서.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교육회사니까 내가 이 교육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나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특하게. 그러면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전문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특하게 생각할까요?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돈 벌어온다는데.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저거 하나 믿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게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님 마인드로 일을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닐 때 사장님 마인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와중에 또 교육회사에 가서 또 근데 이번 교육회사는 또 어떤 상황으로 일을 했냐면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연봉 계약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 그때요 제한사랑 지난사랑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4개월 만에 회사가 다 없어졌어요. 4개월이 지났더니 사장님도 도망가시고 저를 같이 하자고 했던 분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각자 책임 자기네 거 하고. 근데 나는 또 책임감 있게 내 밑으로 내가 시사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3명을 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다 보니까 회사를 차렸어요. 준비 안 된 상태로 사장이 된 거죠. 제가 강의를 하고 뭘 아무리 뛰어도요 이 사람들 월급을 맞춰줄 수가 없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 기부업을 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각자 너네들이 가. 그 전에 알아서 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나를 쫓아오겠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지. 그냥 알아서 가면 좋은데 끝까지 나랑 옆에 있겠지. 아니라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YBM에 다시 지국장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6년 전이었어요. 6년 전에서 5년 전 사이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명함 줄 게 없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예전에 YBM사의 국장이었는데요. 지금 뭘 하는데요? 국장이면 뭐해? 그 전에 뭐 했어요? 조직관리요. 근데 나한테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내가 무엇을 했고 과거에 뭘 했다고 얘기해도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내밀면 아무 스펙이 안 되는 거야. 남는 건 전화번호하고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마지막 교육회사에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책을 써야 된대. 강의를 하려면. 아니 책은 읽어보기만 했지 읽는 것도 제대로 안 했는데 써본지도 없는 나한테 무조건 써야되는 거야. 그래서 써야 되나 보다 그러고 썼어. 6주 쓰고 나니까 쓸말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쓸말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쓰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니까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요. 베토벤 바이러스 보신 분? 다 보셨죠? 가장 기억나는 대사가 뭔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다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때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말이 들렸냐면 그 강마애가 거기 음악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이 좋아서 이걸 한다고 취미로 할 거면 하지만 직업으로 하면 하지 마. 절대 즐겁지 않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서 한다고 했는데 취미력이 나라는데 이걸 직업으로 하면 안 즐겁다라고 강가에 독하게 독서를 얘기하는 그게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책, 이 책에 여자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서라는 이 책에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 지나가는 광고판에도 이제 저는 써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원데이 원칼럼이라고 하는 저만의 원칙을 저하고 약속을 잡고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쓸 말도 없어. 매일 학교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아니면 직장, 집, 술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말을 만들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강연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쓸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제 인생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하고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올해까지 5번의 책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책을 내기로 한 부분들이 10년까지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49이 돼요. 그리고 50에는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식년 동안에는 소설을 쓸 예정이에요. 소설은 한국의 저는 더글라스 케네디처럼 비즈니스 소설을 쓸 생각이고요. 그 소설처럼 쓰기 위해서 소재를 지금 찾느라 눈을 부라리고 쓰고 있습니다. 찾고 러브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러브를 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분리지 않네요. 자, 그래서 제가 전공한 영어로 첫 번째 직업 10년 정도를 영어 전문 회사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계속 저 회사에 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다운되겠죠. 지금 저를 꼬셔서 그 국장이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학습지에서 캠페인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못 그만두고. 근데 저의 두 번째 작은요. 제가 저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MU라고 하는데 저 MU가 아까 교육 컨설팅 회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육 컨설팅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브랜드 매니지먼트 법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이 회사에는 직원이 나 하나예요. 다들 그냥 파트너입니다. 멤버스. 멤버스는 프로젝트 단위로 월급을 쉐어해주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같이 놀아요. 가난해서 같이 가난하고 부자도 같이 가난하고 그런 좀 독특한 형태의 MU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잡이요. 저 혼자 글 쓰고 책 쓰는 거예요. 저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면 그것만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완성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내가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해요. 사기야. 맞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을 내야지.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이 직업 잡3가 완성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잡은 또 다른 브랜드를 같이 만들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300 프로젝트, 뭐 개인 브랜드, 사관학교, 홈사관학교, 북TV 365 이런 작가상 이런 브랜드를 동시에 런칭을 해서 또 다른 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잘 보시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과 조인을 해서 새로운 걸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잡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구성이 되면 평생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잡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톰 피터스, 혹시 이 톰 피터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책을 보러 오신 분들이 이분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드나 이런 경영학의 구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인재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평생 직장 자체가 없습니다. 직장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최소한 몇 개, 2개에서 3개, 많으면 5개까지도 갖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회사가 나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서 잘해야 해요. 특별하거나 잘하셔야 돼요.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는요, 그냥 주어지는 일을 그냥 하시면 됐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단위로 회사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SK 같은 경우에는요, 사내에 3년차에서 10년차의 분들만 대상으로 퍼스널 브랜드 워크숍을 해서 제가 가서 시간당 100만 원을 받고
3시간에 300을 받고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뭘 사는 거를 기업이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은행이요? 외환은행? 은행. 외환이에요? 네, 외환은행이 앞서가는 은행의 증거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은행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개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은행이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개발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어, 회사는. 왜? 회사 내에 있을 때는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자기 개발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신 이 직원분이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은행이 할 일, 아니면 제대로 고객 관리하는 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책을 낸 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분이 현재 은행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외환은행에. 외환은행의 브랜드가 떠요. 지금은 외환은행만 기억하잖아 우리가. 근데 저분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가리는 외환은행인 거예요.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가지 못하게 잡아야 되죠. 그런 사회에 거꾸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게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쓸까요? 브랜드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좋아질까요? 우리가 아까 다이렉트하게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저희가 살 수 없는 밤에 자면서 이런 분들을 좀 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근데 그러면 로또를 맞으면 되잖아요. 돈만이 만약에 로또를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브랜드가 있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 말고요,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부분에는 또 다른 키워드가 중요한 요인으로 표현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는 거고 저 사람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쫙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나 가세요. 그래서 다 반대로 가세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올리는 브랜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5가지 방정식. 첫 번째가 탤런트, 두 번째가 자기가 찾은 탤런트, 내가 뭘 잘하는지 탤런트를 찾으면 뭐합니까? 트레이닝,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나면 또 뭘 해야 돼요? 오너프라이드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때까지 비행 시간을 견디시는 자신만의 지혜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5번째, 타이밍, 내 인생의 주인공이 그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T로 구성된 이거와 제 책에 나는 브랜드라고 하는 책에 방법과 함께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능 중에 저희가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조지 리비스 동물학교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구나.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얘네가 제 어머니는요, 해영으로 특별전형을 아주 우수하게 들어왔고요. 토끼는요, 뜀박질로 들어왔고요. 네, 독수리는 날개로 정말로 고득점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와봤더니 필수 공통 과목이 이게 3개를 다 해야 돼요. 오리가 헤엄에는 끝내줬는데요. 얘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전지훈련 갔다 왔는데 너무 퍼덕퍼덕거리고 난리를 태워서 추운 바람에서 물갈퀴도 다 찢어지고 날개도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데 수영에서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자, 뜀박질하는 잘하는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뿔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뜀박질을 앞으로 못하고 옆으로 평균기만 다 망가졌죠. 독수리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제일 문제아가 됐어요. 얘는 수영도 안 되고 뜀박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낙제를 해서 쟤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분야에 조금씩 잘하는 평범한 인재가 되어버렸다는. 여러분들 이런 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별하거나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본인이 다른 걸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꼭
같은데 이거 적은 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고의 소통 인터뷰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때 꿈이고요. 브랜드 칼럼니스트가 꿈이었고 제 이름을 넣은 셀카 토크쇼 진행자가 꿈이었습니다. 자유여행가, 동기부여가, 천억 자산가가 되는 게 돼요. 또 돈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천억 자산가, 꿈을 찾아주는 드림 워크샵 진행자, 개인 브랜드 코칭 전문가, 시청률 50%, TV 드라마 극작가. 이게 되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웬만하면 다 봐요. 영향력 있는 지지소통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 모든 부분들이 저의 꿈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이 두 번째 쓴 책, 이것뿐만 아니라 책이 실리면 전부 다 저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각게 짧은 기간이지만 실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책을 한 번도 못 쓴 사람이 있는데 5번이나 쓰셨고, 쓰면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베스트셀러 코너에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죠. 왜? 제 꿈은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거 될 때까지 계속 글을 쓰는 것 뿐이에요.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기대치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 꿈 중에 하나가 자유여행가죠. 제가 글 쓰는 재능 때문에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팔라우도 갔다 왔고요. 전기 자전거가 런칭했을 때 제주도에 전체 전기 자전거를 타고 투어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코스를 개발하는 거에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제 이름으로 뉴스에 칼럼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토크쇼, 이거는 인천 디자인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워크숍 진행자로서 진행을 하는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토크쇼를 진행하는 인수기 씨와 토크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내가 뭘 좋아한다고 욕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걸 속으로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처럼 살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살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아예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증오를 해요. 근데 속으로 증오해. 맞죠? 근데 또 돈을 못 번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경멸해. 근데 드러내놓고 경멸해.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욕 먹는 걸 들어가지 마시면 돼. 그리고 내가 뭘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근데 어차피 안 돼도 비웃고요. 올라가도 비웃어. 그러면 기왕 올라가서 비웃으면 안 해. 낫잖아. 정치를 해도요. 반은 다 욕을 해요. 내가 친구들한테는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냥 내서 그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있을 땐 욕 안 하지만요. 화장실 가면 바로 욕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드러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았어. 재능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뭘 해야 돼요? 자타가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해요. 대부분 이걸 안 해요. 싸이가 성공한 스토리를 싸이한테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싸이를 인터뷰하거나 싸이를 엮거나 학자한테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으세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대했던 그 해법을 이야기해줄 만큼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러면 요즘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해봤냐? 너나 해봐. 하고 나서 이야기해. 이게 다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거나 온리한 사람이 되는 걸로 나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시면 사람들이 말을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잖아요. 근데도 그냥 막 들리고 내가 막 얘기를 하요. 그럼 사람들은 관심이 눈은 여기 있지만 귀는 딴 데가 있어요. 제가 되게 도도하다고 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퍼스널 브랜드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맞죠? 이 키워드가 굉장히 떠요. 앞으로 유망주점일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고는 과정을 막 만들어.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 더 잘 만들어 올라가네. 그리고는 상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라고 했죠. 그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정말로 자기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 브랜드로서 측정 가능한, 되게 중요해요. 측정 가능한 이 브랜드가 된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는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갈수록 몸값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끌 수 있어요. 온라인에 이렇게 하면 친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라고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최고인 자리에서 스스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거가 아닐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요, 한 번 딱 성공을 한다는데 계속 이걸로 울고 내가 왕년에는 그것을 했거든. 이분은 어디에 취직하셔야 된다? 박물관 큐레이터로 취직을 하셔야 돼요. 과거와 함께. 자, 내가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 대부분 막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걸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정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막연하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꿈은요,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걸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면 이루어지거든요.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 그냥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내 인생인데 많이 실수할수록 뜰 수 있어요. 어떤 가수가 제 무대에 초대 가수가 오셨는데 이분이 연애를 뭐 20몇 번인가를 했는데 계속 펜자를 마셨대요. 그럼 막 지금 상심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브랜드를 띄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80번만 더 실패해보시라. 나처럼 연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 다 실패한다. 그잖아요. 전문가가 연애 실패 전문가. 그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뭔가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는 저의 명함을 웬만하면 많이 안 뿌리고 다녀요. 명함을 뿌려봤자 어차피 필요한 사람들은요, 명함 보고 연락 안 줍니다. 그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에 뿌려봐야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명함 대신에 책으로, 이건 기억이 나요. 책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 하다 논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명함 대신 책을 주면 되는데 책이 비싸니까 이제는 안 들고 다녀요. 뭘 가지고 다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 쓰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스24나 인터넷 교보에서 알아서 사서 보시라고요. 강의는 저한테 듣고 책은 사서 보시고. 제 꿈을 이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최소한 한 번씩 주면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1,500원씩의 인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놀고 보고 글 쓰는 데 도움이 돼요. 아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어. 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 재능도 찾았고요. 훈련을 해서 결과 나왔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오프라인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맞죠?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랑 뭐 계속 만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바쁠 예정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온라인 소통을 해야 돼요. 온라인 소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네이버에 아까 뭐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검색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는 사진이 나와요. 과학의 힘은 놀라워요. 사진 작가가 이게 돈 들여서 쓰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저에 관련된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전체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 수 있냐면, 끌리면 오라, 도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 그거 아닌가요? 비굴하게. 저는 제안서를 써서 저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주세요라고 이걸 안 하는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일은 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좋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그냥 가져가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회를 줘도 제가 하다가 깨먹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 번만큼이 될 건데, 이렇게 끌리면 오라, 저렇게 전체 검색이 되니까 제 블로그 방명록에는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도 계속 뭔가를 의뢰를 해요. 강의를 요청하거나 칼럼을 써달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일로 이거 방송하신 분은 최근에 온 거예요. 이 신문에 칼럼 써달라고. 그래서 이게 17일이나 나가는데 요거는 50줄 쓰고 30만 원 주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제 꿈이야. 이게 글 써서 돈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리고는 또 메일에 VM, 이거 뭐 처음 알아서 VM 웨어라고 쓰는데 전기자전거 거기 VM이 적었어요. 그랬더니 VM 웨어라는 IT 에이전시래요. 그래서 삼성동 여기에서 12월 19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먼인 IT라고 하는 데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연 검색도 되고. 그쵸? 여러분이 다이어리 아무리 적어놔도 집에 가서 이 다이어리를 계속
곱씹고. 그러다가 해가 지났어. 얘 철을 바꿔서 집에다 구이 모셔놓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걸까지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걸 또 보고 하는 분 계세요. 나중에는 안 보고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어느 타임에 없어지고 할머니가 버리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없어져요. 근데 블로그에 기록하시면 검색을 하면 바로 짜르륵 나옵니다. 언제 했던 건지 상관없이. 온라인 기록의 중요성이 있어요. 결국은 개인 브랜드를 위한 최고의 전략보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적자 생존. 이거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300 프로젝트입니다. 300 프로젝트는요, 내 꿈에 관련돼서 관련된 책 100권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을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나의 생각들을, 나의 결과들을 한국 형태로 쓰는 게 100 합쳐서 300 프로젝트예요. 300 프로젝트 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죠? 감이 오시죠? 그냥 네이버에 300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카페 들어가셔서 알아서 신청하시면 2014년 버전으로 엠블럼을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럼 자기의 블로그에 하고요. 그냥 내가 내 블로그에 글 쓰고 카페로 옮기기만 하면 회원이 되십니다. 여기에 2014년 홍보대사가 가수 인순이 씨예요. 이제 가수 인순이 씨와 내년도에는 300 프로젝트를 도전하는 분들의 응원과 다양한 것들을 하느라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도전하는 분들 중에 군대에 있는 친구 하나 도전하고 있어요. 올해 마미나라고 누군지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삶이 바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딘가 공모전에 보냈어요. 그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가수 인순이 씨가 이 부대에 가서 공연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만났고요. 오늘 요 끝나고 제가 5시에 그 군인인 마미나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저희가 토크쇼를 무료로 해줘. 인순이 씨의 한 번 개런티가 3천만 원인 거 아세요? 한 번 가시는 게 3천만 원이에요. 노래 3곡 불러주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본인의 그거를 해서 올렸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래서 전 군대의 내년도에는 아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인순이 씨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는 동안에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제가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적어본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무슨 중요한 2개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기. 저는요, 제가 YBM사 다닐 때는요, 그 직장에서 평생 뼈를 묻을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하고 책을 쓰고 이런 걸로 하고 살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개겼을까요? 안 개겼을까요? 안 개겼어요. 왜냐면 그 정력을 가지고 다시 시사에 가서 강의를 하면 완전히 이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 거죠. 시사가 저를 부르겠습니까? 사장한테 계기다 나가는데. 근데 요즘에 웅진 싱크빅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경쟁사에서. 그래갖고 웅진 싱크빅에 지구에서도 강의하고요. 본부, 본사, 신입사원, 요리교사 대열에 가서 강의를 하고 1월 달에는 교사 모집하는 그 강의장 거기 가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아시죠? 김미경 선생님이 웅진 싱크빅에서 전담으로 강의를 했던 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막 시작하는 건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떤 모습으로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그거에 관련된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직장은 옮겨가는 직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6번입니다. 돈과 거래할 배짱 키우기. 배우는 단계에서는 100%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 일을 시작해도 가난해요. 제가 저 책을 처음 썼을 때는 전 책만 쓰면 바로 무슨 일이 사단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책만 쓰면 갑자기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책을 썼다는 거 이유 하나 외에는 뭔가 책에 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련된 행위를 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만큼 이루고는 내가 다 됐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해서 내 인생에 타이밍인 때가 와야 바로 최고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도 되면서 그런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인생에 때가 오려면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저는 제가 스스로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타입인데요. 아무도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기회를 줘도 내가 준비가 안 돼도 어차피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 꿈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와 토크쇼를 공동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라 한국에 뭐 본인이 얘기하는데 인프라 윈프리? 본인이 자기가 오프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수빈 씨와 토크쇼를 진행하면 얼추 비슷하죠. 살 빠진 오프라와 제가 지금 내년에 제 꿈을 이룰 텐데, 처음에 제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는 바로 이런 무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상 앞에서 아까 이렇게 본인 소개하실 때 안녕하세요 무슨 싱글동에서 누구고요 가요 무대나 아니면 노래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노래 바로 칠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임에 온 분들한테 자 토크쇼로 이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 실패하셨어요? 꿈은 뭘까요? 좋아하는 노래 7, 8번은 뭐예요? 7, 8번 노래를 제가 미리 들었으면 여기다 미리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잠깐 오신 거를 환영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여기서 통기타를 치면서 들려줘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여기서 소화가 안 되는 노래가 있어. 그럴 때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소개한 거를 단지 사진과 함께 기록을 해놨을 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어느 이 기회가 그냥 준비한 건 와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최선당의 마케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기 최선당이 미스 아줌마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의 PPL을 들어가면서 미스 변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미스 변신 프로젝트에 제가 분야별 전문가 중에 그 사람의 꿈을 찾아주고 다시 자존감을 올리는 토크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사진작가가 사진 찍고 스타일링 해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는 여자라는 연극을 보고 연극 무대에 그분을 올려서 아 나도 아직 살만하구나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토크쇼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때는 아는 사람이 밀어줬으니까 돈을 100만 원 먹어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책을 내니까 책을 소개하는 방송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제가 제 꿈을 말하게 합니다. 저도 이런 거 진행하고 싶어요. 끝나고 나는데 그 진행자가 저한테 역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꿈이니까. 너무 좋다고. 준비를 해서 2년 전에 11월 2일 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는 북포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압구정동에. 거기서 처음으로 북TV 365라는 이름으로 런칭을 해서 처음으로 생방송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방송 현장은 남아있죠. 그렇게 하다가 제 세 번째 책이 나는 브랜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토크쇼 진행을 해서 오정철 씨랑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무대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강남구청이 후원하는 북나는 파티에 요즘에 부디콜레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시죠? 유영만 교수님과 토크쇼를 진행하는 400명이 넘는 앞에서 토크쇼를 진행을 해본 경험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까지 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했을 뿐인데 무대가 계속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와요. 작곡가 윤일상 씨가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출판 관계자랑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독특한 토크 콘서트 출판 기획을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있잖아요. 기록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부터 뒤에 진행 홍보까지 다. 그래서 이 무대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거를 50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해줬어요. 2년 정도에. 작곡가 윤일상 씨가. 끝나고 나니까 재밌었는지 전국 투어 보려고 하더라고요. 돈은 잘 내는 것도 아니면서. 출판사는 한 번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면 대변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을 낼 때 제가 브랜드 컨셉을 좀 잡아주느라 도와주었더니 다른데 섭외가 잘 안 되는 분 아시죠? 섭외가 잘 안 돼요. 여기 이분도 제 토크쇼에 나와서 방송을 했었고요. 정말 전국이 아는 뜨거운 이 무대의 주인공이죠. 홍순태 씨. 이렇게 진행하는 이 무대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게스트로 나왔었고요. 자, 올해 2월이죠. 가수 이수진 씨가 딸이라는 책을 냈을 때는 예스24 교보문고 인턴파크라는 주간에서 3개 다 토크 콘서트를 다 다른 형식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까지를 돈을 받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이번에 5번째 나온 책 여자의 자존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KT 올레스페어에서 토크쇼 형태로 뮤지션들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은 북TV 365에서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조현실의 브랜드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
유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깍두기로 모아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쇼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꽤 아시는 분들 있죠? 문단열 씨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쇼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김수영 씨까지. 이 정도쯤 되면 이 쇼는 이제 상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돈을 받고 진행할 때만 제가 바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 할 때는요, 안 움직이면 돼요. 아시죠? 제가 지금 산만하게 방송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할 때 늘 즐겁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나쁘든 덜 나쁘든 하면 덜 나쁘는 진행을 했어요.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끝까지 할 사람,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100% 지키는 사람, 한 번 말을 뱉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각 분야의 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의 고객이세요. 협회장, 회사 CEO, 총장 후보, 총장, 그 다음에 어디에 단체장 같은 분들이 저의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분들과 일하는 거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건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시크릿하게, 히든으로.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건 설레발을 치면서 여기저기 번잡하게 다닙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말로 저 사람의 핵심을 보십시오. 바꾸기만 하는 사람인지, 진짜 실력을 갖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지 못하면 트렌드에 의해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그렇게 바쁜 게 우리만 그렇게 바쁠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문장도 들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가족이 잠에 섞이면 사자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 좋다.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 섞이면 초원에서 제일 느린 가젤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당신이 사자인가 가젤보다 중요하지 않다. 해가 떠오르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 뜨면 달려야 돼요. 왜? 생존 때문에. 자, 저는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고객께서 제가 좀 승질이 좀 들어도요. 사장님 말을 듣질 않죠.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데 나라고 안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연봉이 좀 세야지. 막 보이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감당을 안 하니까 저는 직장은 다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직장이 된다면 전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들어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겁니다. 나이는 안 될 만큼 실력을 쌓을 거고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거고 내 일이 아닌 일도 설설토론해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이 뭔지 찾아낼 거고요. 그 안에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도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사장님한테 무지하게 감사하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왜 직장에서 퍼스널 브랜드를 강의하는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강의를 시키는지 이걸 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성과를 내세요. 여기서도 못하면요, 딴 데서도 못합니다. 정상에서야 정상이 보이거든요. 정상은 정상끼리 통해요. 내가 한 번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낮은 눈덕에서 돌아다니다가 돌부리에 채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괴로워? 삶은 역시 힘든 거야. 그리고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조하면서 저 대열에 나도 껴야 되는 게 생각하잖아. 근데 정말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또 다른 걸 꿈꾸고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십시오.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쓴 그 더글라스 케네디가 최근에 쓴 책이에요. 이거보다 또 책을 또 냈더라고요. 인간은 아무도 책만 쓰다가. 근데 여기에 회사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비법이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직장에서는요, 잘 어울리셔야 돼요. 그 다음이 성과를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회사를 바꾸면 뭐예요? 거꾸로 하면 사회죠. 지금 여러분은 사회야. 여기는 이 사회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잘 해낼 수 있는가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성격적인 돌아만 다녀봤자 아무것도 산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는 사회에서는 잘 해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찾고 잘 해내셔야 됩니다. 결국 브랜드라고 하는 건요,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요,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말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사상품에 주의하시고 브랜드는 평생을 통해서 나와 쫓아다니는 거지 어느 순간 나의 상품이 뜬다고 내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거쳐서 끝에 갔을 때 묘비명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쓰일까 그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게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거래할 의사가 있습니다. 내가 강사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강의를 시간당 얼마를 주고 듣겠습니까? 내가 만든 보석을 나라면 얼마에 사겠습니까? 내가 만든 작품을, 내가 하는 글들을, 내가 쓴 글들을 얼마를 주고 나라면, 아니면 나라면 나를 얼마에 채용할 건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 기준 없이 여기저기 이력서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에서 조금은 멈추시고 오늘 눈도 멈췄어요. 그죠? 강의하는 도중에.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가슴 뛰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싸우십시오.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 일이 365일 중에 364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바로 살아있다는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고 그게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보통 정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지금 정상입니까? 네. 상이야 정말. 자, Q&A는 이따가 토크쇼 시간에 진행할 때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책을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지금은 입대한 첫 번째 책이에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서 나온 이 책 때문에 제가 그냥 조연심이라가 아니라 작가, 저자 조연심으로 시작하면서 조금은 유리하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히 여기 서정 에이전시에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책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아마 샘플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인 1책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대표하는 대표책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나는 꼭 받아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다들 보고 그래, 부담스럽고. 경매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 책을 가장 듣고 싶은 이유는 사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 키우시냐고 자기 인생을 주보면 저의 인생을 좀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좀 이거 모성애를 자극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도 크게 흔들렸던 얘기를 정말 휘청했던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인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제 스토리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제 1회 여자 공고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여자 공고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 숫자가 그냥 대충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특단 규칙을 낸 게 이 아이에게 인문계를 보내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싶어서 고등학교를 공고로 보내셨는데 때마침 제가 어머님이 효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공부에 흥미가 확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전문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격증 한 10여 개 했다면서 그때 시대 때는 자격증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열심히 따면서 또 회사도 이제 옮겨다니면서 커리어도 잘 쌓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약직이지만
2년 동안 들어갔는데요. 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것도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 인터뷰를 할 때 더 고학력을 원하고 남자를 원해요, 보통은요. 제가 연료전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써주는 남자를 원하고 스택이 제 키만 해요. 들어주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고학력 거기는 박사 이하가 없거든요. 박사도 그냥 박사가 아니고 뭐 나사에서 일하셨던 거 통공들이 이해 안 받으시는. 근데 제가 그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 때문에 제가 들어갔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팀장님이 어떻게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가 입사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내가 박사가 될 수 없지만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죽어라 이랬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뭐 기획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봉사상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누가 인정하는 박사님이 보통 좀 한 20살씩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제 분야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윤신 대표님처럼 잡지에 나오는 여성 최초의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고 저는 이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좋았고 바닥도 잘 굴렀고 기계를 만들려면 바닥을 잘 굴러야 되거든요. 언제도 한번 쓸어줘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거에 뼈를 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복병이 찾아옵니다. 아까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 그랬죠? 네.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예요. 원래는 제가 취미로 사이버 자키로 그때 당시엔 성적이 좀 내성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내성적이어서 음악도 클래식, 뉴에이지 이런 거 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자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음악 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취자 중에 한 명이 너 재즈 좋아하지? 클래식 재즈를 좋아했거든요. 너 좋아해. 그러니 스윗 댄스라는 게 있는데 너가 꼭 해봐야 된다. 아니 나는 댄스는 아니다. 제가 몸치, 박치, 체력적 고급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대학교 못 올라갈까봐 4급을 생적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거 빼주세요 카메라에서. 그랬는데 내가 무슨 춤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보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등록을 해줘버린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그때 당시 10,000원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한 100명 있고요. 손을 잡아낸 거예요. 커플 댄스가 전혀 말을 안 해준 거죠. 정말 난생 처음으로 남자 손 잡으면서 이렇게 스텝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아니다. 다음 주에 어떡하지? 근데 친구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줬는데 책임감이 되게 강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몇 번만 더 나가보자. 최소한 요 수업은 다 듣자 했는데 점점점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나는데 즐거워 이러다가 어느 날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스윙 댄스는 그때만 해도 박진영 스윙 베이비 음악도 안 나오던 때거든요. 가망이 없는 장르죠. 커플 댄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교 댄스 하면은 저기 어디 카메라에서 이렇게 무슨 짓 하는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게다가 스윙은 정말 듣보잡도 못하는 장르였고 근데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죽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3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일단 내 실력을 올려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그 몸이 완전 뻣뻣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선배분한테 물어봤더니 발레를 해보렴 하면서 발레 선생님을 한 명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발레 선생님을 붙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쌤, 이 친구는요 나중에 대회도 나가고 챔피언도 될 아이예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봉창 떠드는 소리?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너무 신기한 게 챔피언이 될 거예요 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정말 밤에 챔피언이 되는 꿈을 정말 꿨거든 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자세히 하게 될게요. 그래서 발레를 하고 열심히 하다가 3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사람 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보자.
스윙 댄스의 본고장인 그것에 가보자. 여러분 스윙 댄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고 지금 막 듣고 계시죠? 그럴 때는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아니 늦었어요. 자 여러분 스윙 댄스는 모르시지만 이건 아시죠? 스윙 마베이베 빙빙빙빙 뭐죠? 박진영님의 스윙 베이비 음악이죠. 아시죠? 그 스윙이 바로 그 스윙입니다. 이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윙의 본거지는 어디냐면 미국의 할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보름 만에 마침 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사모님께서 전자를 연기해줄게 했는데 사모님 제가 미국을 가봐야겠습니다. 이거요. 회사 끝내고 보름 만에 기적같이 비자가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이게 2년 됐던 것 같아요. 비자 일주일 만에 만들고 여권 만들고 비행기표 만들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을 가버립니다. 자, 미국에 갔더니 잘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족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직금을 탁탁탁 털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쓰고 집에 가서 나중에 벌어서 갚아야지 생각하고 일생일대의 여행이 될 것을 생각하고 방을 이제 호텔방을 하고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또 벌법 대회를 치러요. 미쳤죠? 미국에 와서 말도 못하면서 편집발짓하는 데가 이게 어떻게 대회를 안고 대회를 치렀는데 맨 처음에 대회를 가려면요 처음 입문하면 뭘 해야 되냐면 프로 아마추어랑 대회를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프로 한 명이랑 아마추어 한 명이 대회에 나가서 아마추어가 평가가 되고 프로가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1등을 하면 뭐가 될까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프로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때마침 예전에 그 한국에 티칭을 하러 왔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그 대회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딱 한 문장 나랑 그 대회 나가줄래? 딱 한 문장이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분 동안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오케이 심플하죠?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가는데 재밌는 건 원래는 잠시만요. 이게 그 저 대회 나갔을 때 모습인데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원래 이 대회는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스윙 댄스가 뭔가 댄스 대회인데 여러분 복장된 춤 댄스 대회 하면 상상되시는 게 있죠? 그런 거 입어요. 근데 저는 복장에 대한 개념이 없고 미국을 처음 가니까 이게 청바지에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 프로가 맞춰서 입어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청바지 입으면 예선자는 탈락이래요.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다 짜고 프로가 자기 선생님이니까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모든 걸 다 짜맞춘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마디 물어보다가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 뭐냐면 템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 알고 그냥 아시죠? 잘 모를 때 중간이 최고인 거. 그래서 미디엄이라고 질렀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딴 걸 물어봤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랑 음악에 딱 한 번만 저랑 춤추시더라고요. 소셜 댄스를. 그러더니 됐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거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에 등장을 했는데 너무 떨리잖아요. 세계 첫 대회인데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대회라는 거를 잊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였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볼 때 100명 있으면 100명이 평가단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뭘 틀리는지 보자. 한국을 딱 정해놓고 딱 저지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은 저 동양에서 온 아이는 어떤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이런 눈빛들인 거예요.
그 순간 그 따뜻한 기운들이 제 몸에 싹 들어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러더니 딱 블랙아웃이 됐어요.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렇게 관중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파트가 막 뒤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살짝 실수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블랙아웃이 돼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또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 춤을 왜 좋아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실력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 미쳐 죽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후 3년 후인가 LA에 갔는데 누가 한 명이 Hey, are you Jennifer Murray?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Yeah, 그랬더니 나 너 동영상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자기 우울할 때마다 본대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동안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재능이 있구나. 내가 춤출 수 있는 아이. 그 대회에서 세 종목에 나가서 1, 3, 5등을 해요. 네. 그래서 다 좋은 성적을 얻고 나한테 이런 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야, 춤은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 굉장히 FM이었거든요. 저 지금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법도 없고 막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실은 전 정말 철저한 FM이었어요. 머리가 지금 빨갛지만 정말 검정머리 염색하면서 FM으로 살았었는데 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무튼 FM으로 살았어요. 지금 이 순간 블랙아웃 됐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계획을 한 게 바로 아까 김근경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국제 페스티벌이나 스트릿댄스로 만든 90분짜리 수익 방송을 그때 거기서 구상을 해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아시음처럼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습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강습에 몇 명 들어왔어요? 몇 명 들어왔어요? 강사가 2명. 맞아요. 1명이에요. 그래서 1명을 놓고, 그러니까 강사가 강습 때보다 더 많은 강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치 이게 금방 잘 될 것 같으면 좋겠지만 거의 그 상태를 큰 변화 없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나는 동안 굉장히 슬럼프가 옵니다. 왜 올까요? 슬럼프가 왜 왔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죠. 1년에 연봉이 600인데 슬럼프가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그리고 제일 큰 슬럼프는 뭐였냐면 실은 돈보다도 비난이었습니다. 널 왜 회사 다시 안 들어가? 회사 들어가서 돈 벌면서 해, 다른 일처럼. 너 왜 게을러? 이거 아니야. 그리고 너 취미가 일이 되면 불행해져. 아까 조일스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강마이가 얘기했던 건 취미가 일이 되면 넌 불행해질 거고 안 될 거고 망할 거고 온갖 악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취미가 일이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중간에 실은 회사도 다녀갔어요. 회사 다녔는데 알바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똑같아져요.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취미로 스윙댄스를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일부러 관둔 거고 내가 간절해지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최악의 바닥으로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재즈바에 가자. 내 마음을 좀 힐링시켜보자. 갔어요. 가니까 뭐가 나오죠? 스윙 댄스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재즈의 한 장르가 스윙 재즈거든요. 그래서 스윙 재즈가 나올 때마다 밴드가 앞에 있으면 여기서 미치게 춤췄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뮤지션이 명함을 주고 재즈바 사장님이 명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즈바 사장님이 자기 집 오늘 스윙밴드가 오는데 춤을 춰주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 달려갔어요. 막 춤췄어요. 하지만 결국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네, 그냥 제국이부터 무일푼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어느 날에는 전화가 왔어요. 재즈 페스티벌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데 스윙 댄스 췄으면 좋겠대요. 지금과 같은 날씨에 밖에서 5시간 동안 춤을 췄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몸살이 났죠.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재즈협회 총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장대씨 감동받았어.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총장님하고 같이 재즈 콘서트도 하고 그 다음에 재즈 페스티벌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편은 조금 나아지긴 했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또 연결이 잘 돼서 또 홍콩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에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영화 감독한테 발탁이 돼서 한국인 최초로 스윙댄서로서 그 홍콩 국제영화제 레드캐펫을 가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사진들이 여기 안에 어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서 또 캐나다 국제 챔피언십에 있는 오거나이징 나가게 돼요. 그래서 또 캐나다로 국제 심사원으로 초대돼서 가서 거의 1년 동안 캐나다랑 미국을 돌면서 한국인 최초로 워크숍도 하고 심사원에 아까 전에 그 한국 최초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맞지 않고 제 앞에 한 분이 더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 최초로 스윙댄스 국제 심사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북미 투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놀랐던 게 미국 춤인데 네가 한국에서 배워서 다시 미국에 가서 가르친다고가 가장 이슈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잘 되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듯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대쯤 그 북미 투어를 하는 때가 10년 차 때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돈이 없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때 당시 스윙파크랑 LSD가 없었거든요. 너무 막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10년이 되면 강산이 바뀌고 10년이 되면 뭔가 10년이 되면 돈을 벌 수 있고 10년이 되면 모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의 막막함은 정말 죽고 싶은 건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슬픈 순간이 오실 거예요. 막막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한우물을 파면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엔지니어도 9년을 팠고요. 스윙댄스도 10년을 팠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고 또 미국에서 하필 원래 엎치게 겹치잖아요. 그 북미 투어를 하던 중에 사기죠. 딱 어느 지역에 도착했는데 오버라이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집도 절도 1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외딴 곳에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한 명이 저를 재워주기로 했는데 걔도 어처구니 있자는 거예요. 완전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뭐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돈 되게 열심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왔지만 이게 거의 한 달 정도였거든요. 여비가 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에 제 주머니 20달러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20달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제 여정은 아직 3개월이 더 남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 들어와라. 너가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실패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는 이미 북미 투어도 했고 국제 심사원도 했고 다 했어. 솔깃하죠. 근데 제가 이 상태로 들어가면 제가 무너질 것 같고 제가 슬럼프가 더 깊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기를 하는 상황 중에 거기 안에서 소문을 듣는 오거나이저를 만나서 그분이 야, 너 우리 스쿨에 와서 일을 하렴. 그래서 그
오버마이즈를 만나게 돼서 그 지역을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서 돈도 잘 벌고 마지막 석 달을 마저 정말 행복에 겨워서 미칠 정도의 좋은 시간들을 하고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슬럼프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사람은 행복은 옆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뭘 다시 시작해야 돼서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북미 투어까지가 내 한계인가? 그만두고 싶다. 아니야,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던 시점에 92세가 된 노마 밀러라는 그 노장의 레전드 댄서를 만나요. 그 분이 저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 막 조달 옆에서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고? 도대체 네가 가르친 게 뭐야? 미국 춤인데 너 한국에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가르친다고? 아 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인생 스토리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딱 하나 하시는 말이 뭐냐면 I know 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말이 저의 천만의 로다. 정말 저한테 너무 뜻깊은 얘기였어요. 난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이 처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잘 알아. 하지만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정말 진짜 펑펑 거예요. 왜냐하면 스윙이라는 장르를 하게 되면서 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즈는 있지만 스윙 댄스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막막하고 항상 예족하는 입장인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아 나도 이제 의논할 사람 수다를 떨고 의논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생각이 없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92세인데 94세 때 행사를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몇 년 동안 춤을 추셨을까요? 14살부터 추셨대요. 몇 년 추셨죠? 80 몇 년을 추셨죠. 이분이 실제 1940년대에 그 뉴욕에 있는 사보이 볼런 공장에 그 미국 집을 얘기하면은 플로어를 태우신 분이거든요. 14살부터 추셨거든요. 80 몇 년을 추셨는데 아직도 행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막 저한테 막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 순간 바보가 될 것 같았어요. 멍해지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은 흑인이셨고요. 흑인은 그때 당시 굉장히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그분이 댄스를 췄을 때는 흑인이 그냥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촉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이 하셨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을 80년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저 고작 몇 년 했죠? 10년. 내가 이거 고작 10년 하고서 지금 내가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그건 바로 제가 이거를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쌓아왔던 커리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우승하고 그 다음에 뭐 북미 투어하고 심사위원하고 커리어를 쌓는 동안 어느새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현진 대표님께서 그 홈페이지에 그 버킷리스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제가 뭐 하려고 했었는지 어느 순간 커리어만 쫓아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제가 이 스윙 댄스를 하면서 성격이 180도 바뀌고 제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이게 나에게 너무 새 삶을 주었거든요. 이 행복한 에너지를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지금 스윙 댄스로 쇼도 만들고 스윙 음악으로 2박 3일 동안 음악과 미술의 페스티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 에너지를 막 나누고 싶어서 한 거고 실제로 그 공연들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거에 정말 빚을 지면서도 막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그것들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네, 맞아. 지금 이 노마밀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행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행복해서 이 일을 벌렸는데 어느 순간 커리어를 찾는 순간 내가 이것도 잊어먹고 있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렵지만 아까 얘기드린 스윙파크랑 레전드 오브 스윙 코리아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올해에 와서 또 주변에 되게 좋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홍승재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이제 일을 조금씩 하게 됐고, 솔직히 저는 제 스토리를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와서 에너지 클럽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제 얘기를 이제 슬쩍 꺼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더 해달라고 했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지금 책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예비 저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제 인생을 저는 정말 엔지니어로 뼈묻을 줄 알았어요. 후회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싸워놨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은 제가 정말 연봉 600만 원일 때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것도 가져줄 수 없는 가치, 그리고 희망,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확신하거든요. 언젠간 될 것이다. 단지 지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솔직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비난하는 시간, 남들이 저를 평가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힘든 시간을 연습실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춤이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준비가 되면, 노력을 해서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기회를 끌어오고, 그 기회가 운명을 끌어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면서, 내가 아직 기회를 못 만난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가슴속에 박혀두었던 얘기가 뭐냐면 느린 만큼 빨라진다 라는 대사였어요. 책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춤도 그래요.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 지금까지 계획에 속도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솔직히 3년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10년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속도가 제가 막 순간순간 힘들어서 그랬지, 원래 그 버킷리스트와 원래 지향했던 그 목표치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미국을 무작정 간 것도 아니었어요. 준비를 좀 했죠. 한국에서 했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하면 이미 챔피언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개인 레슨을 할 때 좀 될 거라는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될 때까지는 회사를 좀 놓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꾸실 때 꼭 회사는 잘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서 이게 너무 크게 거창하게 저쪽 확 그만두지 마시고 이렇게 취미로 같이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력을 차근차근히 쌓다 보면은 이게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가 되면 딱 갈아타시면 돼요. 저는 좀 너무 빨리 그만둬갖고 고생을 더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오늘 타이틀이 흔들려야 세상을 흔들 수 있다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많이 흔들려야 단단한 꽃이 피는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한 살에서 젊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이 도전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도전 상황이에요. 제가 뭐 아직 크게 이룬 거는 없습니다. 단지 갈아타는 거, 확실하게 갈아타는 것과 흐르는 거 확실히 힘들었다는 것과 그 정도고, 저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고 스윙파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태극기 꽂은 장면인데 친구도 없고 찍어줄 사람도 없고 혼자 다녀서, 지금은 솔직히
여기 굉장히 한 몇십 명이 되는 프로들이 미국에 가서 대회를 해요. 근데 제가 했을 때마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셀카로 그냥 끝에서 태극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코리아에서 여기 처음 이게 이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을 잘 몰라서 원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나 사우스 오브 코리아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봤던 시점이라서 그냥 여기 정말 심플하게 코리아라고. 실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리퍼블릭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출전비에 코리아라고 썼거든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얘네도 잘 모르니까 그대로. 이때 저의 영어의 심각성은요 이랬습니다. 제 이름을 대회 때 부르는데 몰라서 앉아있어요. 옆 사람이 야 너 부른 거야. 실은요 심지어는 대회에 한 조금 더 나갔어야 되거든요. 못 알아들어서 못 나갔어요. 예선전에서 기회를 잃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사 5가지로 여행 석달하는 방법을 한번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싶은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강습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고 죽지 않을 만큼은 영어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했고 이분이에요. 이분 젊었을 때 너무 아름답죠? 이게 1940년대 사진 치고는 너무 아름답죠? 그때 당시 최고의 행사였어요. 실제로 이분이 2년 전에 제가 하는 레전드 오브 코리아라는 그 행사 때 모셔와서 실제로 공연도 했고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94세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사진에서? 되게 약간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근데 춤만 나면 이러더니 갑자기 확 보여주시거든요. 저의 그 스윙파크와 LSK 모토가 이겁니다. 인생을 춤추게 하라.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액션 꼭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제가 이거를 이루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이건 좀만 기다리면 내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은요 고비를 넘겼을 때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때는요 고비를 넘겼을 때 잘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주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LSK가 뭐예요? 레전드 오브 스윙 코리아라고 해서요 L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사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또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의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영상보다 정말 스윙 댄스가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와요. 저분이 바로 저의 지금 현재 저희 춤 쪽에 멘토링을 해주시고 계시는 바로 노마밀러. 내년 93세 내년에 이제 94세 제가 또 뵈러 내년에 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고비는 항상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은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도 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희 사람들이 얘기해서 너가 취미를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불행이 생겼죠. 근데 나는 어차피 한 번씩 고비가 오고 어차피 한 번씩 불행해요. 인생이 한 번씩 우울해져요. 그쵸?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고비도 넘기고 힘들고 하면 나중에 그걸 이뤘을 때 2배, 3배, 4배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들 찾으셔서 본인이 진짜 원하시는 일, 그것에 열정을 쏟으세요. 단 항상 준비가 돼야 기회가 온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